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 오후 1시 1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꼭 한 번씩만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장이 오늘 오랜만에 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훌륭해요.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빵빵한 상황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제약바이오, 엔터 골고루 다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2%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700포인트도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 코스피도 2500도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양대 지수 저렴한 가격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 빠진 것만 가지고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렴한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시세 상승을 공략을 하셨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뭐겠어요? 수익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2차전지 주요 종목들 많은 분들이 이제 2차전지 하나 정도는 계좌에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 대부분 손실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손실을 복구하는 데에도 여러분들 일단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는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께 트래킹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먼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최근에 제가 머니코드 채널에서 2차전지 종목을 다룬다면 엔캠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좀 자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차전지를 좀 전체적으로 같이 다뤄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썸네일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엔캠을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건 뭐냐면 많은 분들께서 보유를 하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짜 바닥이 확인된 이유, 그 다음에 2년 만에 역대급 시그널 이런 식으로 해서 엔캠도 바닥이 나왔다라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주식을 볼 때는 항상 그래요. 시점마다 어떤 관점으로 놓고 볼 거냐,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어떤 움직임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면서 반영해 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제가 5월 6월 달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니 특정 구간을 일단 잘라내는 기준으로 손절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추후에 바닥을 잡으면 다시 재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만 하더라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시장을 주도하던 조선주라든지 바짝 최근에 엔터주라든지 이런 거를 매매하셨으면은 손실은 줄여놓고 다른 데서 수익 내고 엔캠으로 복귀해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응하는 건 솔직히 어려워들 하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물려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엔캠을 지금 이제 열심히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 바짝 최근에는 계속해서 제가 엔캠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을 드려왔었습니다. 엔캠의 사업에 대한 내용은 많이 말씀드려왔었고 최근에 전환사채 CB 발행에 있어서는 이거는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업을 어떻게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또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 발행 이런 것들을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볼 때도 있어요. 사실 대부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려왔었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싣고 지금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섹터 저는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2차전지 섹터를 보유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물려 있었던 거, 그 물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이제 깔끔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새롭게 좋은 뷰를 가지고서 2차전지 섹터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IRA를 폐지할 거다, 보조금을 축소시킬 거다 등등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물론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만 IRA의 항목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45X, 30D 이런 거잖아요. 생산자 보조금이라든지 소비자,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각 항목이 다른데 최근에 있었던 로이터 통신에서의 우리나라의 단독 기사처럼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30X,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지 마라 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지, 생산자,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들어가가지고 공장을 짓고 생산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AMPC 있죠? 이 AMPC를 못 받는 상황은 일단 아직은 아닙니다. 물론 추후에 조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아니에요. 자, 일단은 여기 좌측에 있는 표를 좀 보시면 글로벌 전기차 출하량에 대한 성장률인데요.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1, 22, 23, 24년까지 쭉쭉쭉 전기차 출하량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률은 다운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원래 성장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10 대비 20이면 여러분들 몇 퍼센트 증가를 보인 겁니까? 100%예요. 그렇죠? 플러스 100%의 증가를 보인 건데 20에서 30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이 10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건 몇 프로입니까? 플러스 50%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증가를 보이고는 있지만 성장률로 따지면은 기준이 되는 숫자, 그 모수 자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모수 대비 몇 퍼센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게 자꾸 시장에 뭔가 발목을 잡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데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괴리가 맞지 않았던 거죠. 모든 신제품이 그런데 여러분들 초반에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야. 생산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제품을 찍어낼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구입하려는 수요가 공급 대비해서 월등히 많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라는 거는 비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수요가 많은 것 같고 이 시장은 어차피 커질 것 같으니까 이제 공급을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수요가 많았다가 막상 써보니까는 별거 없는 것 같고 시간 지나면 어차피 더 편리해질 거고 일상이 침투를 할 거니까 이제 수요가 잠깐 위축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요가 위축되다가 특정 시점에서 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같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할 때 이때는 이제 굉장히 시장이 안정적이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굴곡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급은 일정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가 폭등을 했다가 주저앉았다가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게 마이너스로 되거나 후퇴할 만큼의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의 이론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리튬 가격 추이인데요. 결국에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기차가 얼만큼 팔리느냐, 그에 따라서 배터리의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그럼 배터리의 수요에 따라서 리튬부터 전구체, 양극재가 되려면 전구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소재들이 합해져가지고 배터리가 되고 전기차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방 제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매되느냐에 따라 혹은 이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이론에 따라서 배터리 가격, 업스트림부터 미들스트림까지의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튬 시세를 여기 놓고 보시면 한 번쯤은 다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서 보셨겠지만 이때 당시 2020년부터 시작해서 22년, 23년 초까지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왜? 리튬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희유금속입니다. 희유금속. 희유금속이라는 거는 매장량이 적고 귀한 금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초에 이게 굉장히 귀한 건데 이 귀한 걸로 전기차 시장 연평균 1억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라는 가정하에 리튬은 결국에 장기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계속 시장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꺾이기 시작을 하고 리튬에 대한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왜? 이게 귀한 줄 알고 열심히 채굴하고 열심히 탐사를 다니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이 되어가는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뭐 2차 전지 섹터가 너무 안 좋아, 배터리 업황이 안 좋아, 안 좋은 건 맞는데 이 안 좋은 걸 너무 부정적으로 볼 때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요와 공급의 이론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급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요 구간에 들어오면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게 적당 수준의 스프레드를 유지하면서 잘 갈 때 여기가 이제 시장 안정기가 될 텐데 이 안정기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현재는 요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업황이 안 좋다 여러 가지로 막 노이즈가 자꾸 많지만 시장은 안정기에 접어들기 직전이다. 그 다음에 미국 보조금 관련된 거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은 적자를 면치 못할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IRA라는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미국이 한국 기업에게 여기다가 배터리 공장 좀 지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미국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지 우리가 거기 가서 좀 지어줄 테니까 돈 좀 주세요라고 한 적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와가지고 이런 거 할 테니까 조건만 맞으면 뭐 AMPC 같은 것들을 줄게라고 이제 우리를 꼬신 거예요. 사실 미국이 이제 생산 제조업까지 같이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를 꼬신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축소하는 거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보조금이라는 거는 뭐 언제까지 우리가 보조금
발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결국에 안정을 취하게 되면은 보조금 없이도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IRA도 사실 10년짜리 법입니다. 10년. 그래서 10년 이후에는 AMPC와 같은 보조금이 사실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시기적으로 어떻겠냐의 차이인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전지 섹터 업황은 최악은 지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LG 엔솔 중심으로 지금 스페이스X라든지 벤츠부터 시작을 해서 GM 쪽으로도 최근에 얼티엄 관련된 것들 뭐 지분 인수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또 스토리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ESS도 판매를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골고루 사실은 LG 엔솔이 또 여기저기에서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오더를 따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K 배터리에 대한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노스볼트도 파산을 했죠. 노스볼트 파산 플러스 중국 다음으로는 당연히 이제 한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의 위상은 어디 안 간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는 어쨌든 중국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이 거의 독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당장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괴리, 이격,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눈높이가 높았던 부분들이라든지 시장에 아직 안정적인 가격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기업들이 이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모멘텀만 쫓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뉴스만 보고 플레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업황이 지금 어떤 식으로 굴러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업황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뭐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도 정유 사업이 메인이기 때문에 정유와 2차전지를 같이 또 섞어서 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 소재 기업들 중에서도 전액, 엔캠, 양극재 LNF, 화학 플러스 양극재인 LG화학이라든지 나노신소재, CNT 도전재, JO CNT 도전재 파우더, 대주전자, 실리콘 응극재, 동방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등등 되게 많아요. 종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 업황 자체에 대해서 거시적으로는 피드백을 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기회가 오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내가 혼자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요, 간단합니다. 구독만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하단에 있는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시면 머니코드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양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준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게 있으면 제가 주주별로 구분을 해놓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엔캠이다. 그러면 엔캠 주주님들은 이렇게 주소록에 따로 해놓을 거고, 뭐 LG 엔솔이다. 그럼 엔솔 주주님들 따로, SDI다. SDI 주주님들 따로. 그래서 예를 들어 2차전지 전체, 섹터 전체에 호재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께 전체적으로 다 메시지를 발송해 드릴 거고, 만약에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엔캠만의 이슈가 있다. 그러면 엔캠 주주님들께만 쏙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LG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2차전지 보유 종목들을 최대한 본전을 넘어서 수익으로 잘 나올 수 있게끔 각각의 가이드를 그때그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미 기존에 우리 많은 HLB 주주님들께도 제가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제가 제 사비 들여서, 제 문자값 사비 들여서 이런 것까지 다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컴퓨터로 문자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핸드폰처럼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구독만 눌러주시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이나 본문글에 있는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고 계신 요 네이버 폼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저한테 보유 중인 종목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니코드에서 매달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히든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좀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JYP라든지 현대중공업도 살짝 조정받고 있지만 큰 시세 냈었죠. 최근에 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죠. 엔캠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준비하고 있는 종목도 함께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힘든 시간들이 되고 계신 분들은 꼭 설문을 한번 참여해 주시면 제가 아낌없이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절대 없고요. 구독만 한번 눌러주시면 전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힘든 시간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던 감정만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다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거는 진짜 더 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냥 본전에서 잘라버리거나 손절을 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더 간다고. 그러니까는 2차전지가 주도주의 흐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조만간 오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여러분들이 감정에만 치우쳐가지고 뭔가에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 시세가
아까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문가가 도움을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문가의 그 간단한 코멘트 한 번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뒤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셔서 꼭 한 번씩 설문을 간단하게 한번 편안하게 무료니까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